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50페이지죠. 결정 절차인데요. 자, 아까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과 결정, 알림 단계 이렇게 3단계를 거친다 이거죠. 자, 그럼 아까 입안자를 다시 메모해 볼까요? 아까 했으니까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자는 원칙이 6인.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2사람인데 그게 국장하고 누굽니까? 자, 도지사다. 그럼 국장이 입안하는 것은 국들정이라고 했죠. 국들정. 국가계획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하는 경우.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비하지 않는 경우. 말 안 듣는 경우.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입안하는 것은 2도라고 했습니다. 2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을 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관한 것. 이것은 도지사가 입안자가 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럼 6인이 우리가 특광, 특특, 시장, 군수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협의해서 공동과 지정할 수도 있고 협의가 안 됐을 때 지정 입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흐름을 빨리 잡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진시당무리합니다만은 1, 2월 달은 내 걸로 다 만들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책에 줄만 칠하겠습니다. 책에다가 줄만 치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칠하는 데만 줄 치면 돼요. 내가 44페이지 보러 가는데 43페이지 보고 어디에 있는 거야 얘기하지 마시고 다 보여요. 그러니까 44페이지 넘어가면 내가 페이지 불러주잖아. 그럴 때 어디에 그리고 내 책은 특징이 줄칠 부분 이미 굵게 표시해 놨습니다. 딱딱 보면 눈에 탁탁 띕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여러분은 공부할 수 있도록 중요 포인트를 다 잡아놨다고요. 다른 책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줄칠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 그렇게 빨리빨리 센스 있게 조금만 공부하면 아 이게 잘 됐구나 따라가겠구나 이렇게 보인다. 오늘 여러분 책 처음 받고 전부 당황해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나도 당황했어요. 솔직히 말해. 나도 스트레스 받았다니까 한마디로. 왜? 얄팍한 12페이지짜리 보다가 600차 지금 이거 말고요. 다른 출판사 책은 800페이지 넘어요. 이 책은 작은 거예요. 내가 많이 줄였어요 한마디로. 900페이지 책도 있어요 지금. 1200페이지 책도 있고 공법. 1200페이지고 어떻게 볼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저를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입안을 했어요. 자 결정권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시, 도지사, 아까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시장군수가 직접 입안한 것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장이 결정하는 것은 국시 개입이라고 했죠. 조금 전에 한 것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계획,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입안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한다.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걸 딱 떠올려놓고 핵심 포인트야. 핵심 포인트만 딱 잡아놓고 하면 얼마나 쉬워요. 다 잡아줬잖아. 기조집, 협심결과역 이렇게 다 틀도 잡아줬고 이게 따라가는데 이만큼 쉽게 하는 데가 없을 것인데 좀 그래요. 보니까 참네. 페이지 50페이지. 자, 결정 절차입니다. 결정 단계.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 단계 동그라미. 협의 단계. 자, 그 다음에 심의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알리는 단계인데, 자, 이것도 보니까, 이 제가 관리를 조금만 했는데 결정 단계는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 고시하고 난 다음에 알리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다. 자, 그럼 오른쪽에 교과서 51페이지. 사전 협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 또 국토부 장관. 그럼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치는 사람은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치고요. 또 협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에?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또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하거나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사항은 미리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도지사가 하는데 국토부 장관의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도지사가 결정하려면은 사전에 국장과 뭐 해라? 협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라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의에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고 공동심의고 지구단위 계획 변경 시는 협의와 심의를 공동심의를 생략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셨죠? 자, 그러면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고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다. 그거는 뭐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시도지사가 공동심의의 별표,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그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시도지사가 결정을 할 때 이때 공동심의를 거치는 게 있다 이게. 공동심의는 여기는 이제 원칙적으로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되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시군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시도지사가 결정하고자 한다. 그때는 이 도시계획위원회와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게 공동심의다. 무슨 심의? 공동심의예요. 그래서 공동심의는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만 공동심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만 공동심의를 거친다. 그러니까 국장이나 다른 사람은 공동심의가 없다.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그때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같이 심의를 거친다. 이게 공동심의다. 그러면 국장이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 외에 다른 사항을 결정한다. 이때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들이 결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겠죠. 이렇게 보시고 여기도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장의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국장이 결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장이죠.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 절차를 거치고 이때 협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협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구단위 계획 변경 시 협의와 심의를 생략하는 것. 지구단위 계획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줄치고 국토부 장관의 협의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동심의 이거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변경을 할 때 이런 절차를 생략한다. 그럼 어느 정도 변경이냐? 아주 경미한 변경이다. 그래서 페이지 52페이지 보니까 자, 가구 면적 10% 이내의 변경, 획지 면적 30% 이내 변경, 건축물 높이 20% 이내 변경, 6번 건축선 1m 이내 변경. 여기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1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이러한 사항은 공동심의라든가 또 협의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반갈로 3번 밑에서 네 번째 절 고시 열람입니다. 이렇게 하여 자, 결정권자가 협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 결정이 되면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게 이제 우리는 알림 단계로서 우리가 고시합니다. 고시하고 열람을 시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알아줄 거는 우리가 앞에 프린트에서 볼 때, 여기 프린트 한번 보세요. 프린트 보면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은 기공 지수 협심 승공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나 광역 도시 계획이나 기본 계획은 공고였어요. 고시가 아니고 공고였단 말이에요. 그럼 공고와 고시가 뭐가 다르냐? 공고는 문자 그대로 특정 사항, 특정 장소, 특정된 지역에만 국한하여 알려주는 것을 공고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이거는 부문적이고 특정 지역이고 특정된 사항만 알려주는 게 공고예요. 요거는 비구속적인 계획, 이런 계획일 때는 공고 절차야. 그러나 고시는 전국, 특정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고시라고 하는 거죠. 범위가 넓죠. 그래서 구속적인 계획일 때는 고시, 비구속적 계획일 때는 공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가면 됩니다. 좋아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시하는데 국장이 고시할 때는 신문에다가 고시하는데요. 신문이 뭐냐? 행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국장이 할 때는 공보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고시한다. 시장군수가 고시한다. 이때는 시도지사 등 이런 사람들은 공보에 고시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 국가에서 발행하는 관보, 그래서 국장은 관보, 시도지사는 공보에 고시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관보와 공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열람입니다. 국장이나 도지사는 저 결정권자가 되겠죠. 관계 서류를 유기인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 시도지사도 관계 서류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이나 도지사는 자기가 결정했으면 밑에 사람 유기인에게 송부해가지고 유기인이 열람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자기가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기주지입 협심결고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기주지입 협심결고열, 이 절차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고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물을게요. 이 기주지입 협심결고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여기서 고시되는 게 뭐가 고시되나요? 황금희 씨, 뭐가 고시돼요? 계획이 고시되죠. 구체적으로 뭐가 디테일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고시되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럼 뭘 고시하냐고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범씨, 뭘 고시합니까? 결정된 사항이 뭡니까? 네, 또. 잘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앞에서 지구기사지라 하잖아. 이게 딱 한마디로 뭐를 고시하는 거야? 그렇지. 그 5가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잖아. 지구기사지. 그거를 고시한다 이거야. 그러면 자, 7곡 맷지구 여기다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대구시에서 발표를 짰대. 그럼 그거는 도로 만드는 사항이 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원 만드는 사항이 될 것. 그래서 일단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인 지구기사지 이 5가지의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고시한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이거죠. 구체적으로 여기가 자연녹지야. 무슨 녹지? 자연녹지 지역인데 아파트가 이쪽에서 아파트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아파트 세울 땅이 부족해.
그래서 요만큼을 반틈을 자연 녹지를 이거를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했대요. 그러면 언제부터 자연 녹지가, 요 자연 녹지잖아. 요 자연 녹지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느냐 이거야. 그 효력 발생이 언제냐 이걸 보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일까요? 그렇죠. 결정고시효과 효력 발생.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지형 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로부터 일어나. 그럼 여러분 여기 지형 도면을 뭐한 날 겠어요? 지형 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로부터 이렇게. 그럼 여러분 지형 도면이 뭐예요? 지형 도면. 아직 공시법 안 배우셨죠? 네? 공시법 아직 안 배우셨죠? 공시법. 한 번도 안 들었죠? 요번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날 공시법일 거야. 세법이 하루 했고, 그 다음에 공시법 하루 했고, 그게 격주가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지형 도면이라는 게 뭐냐? 그럼 지적도가 있고, 지형도가 있죠. 지적도는 뭐예요? 지적도. 네.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글자로 지번이나 이런 거를 표시한 것이 지적도야. 글자나 숫자로 표시한 거. 이게 뭐라고? 지적도라고. 그럼 지형도는 그 지적도 위에다가 그림까지 그려서 고시한 것이 뭐야? 지형도야. 뭐라고요? 그림까지 넣어서 그 형태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고시한 것이 지형도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옛날에 요 자연 녹지가 요만큼이 이제 몇 종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 고시를 하면서 여기 달라진 지형도 같이 고시를 하면 그 고시된 날로부터 자연 녹지가 몇 종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둘 것은 결정이 되고 자연 녹지가 2종 일반적으로 자연 녹지가 2종 일반적으로 변경 결정 고시를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야. 그럼 결정 고시를 했다 하더라도 뭐를 고시하지 않으면 지형 도면을 고시하지 않으면 이 자연 녹지가 2종으로 변경 고시된 사항이 효력이 발생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할 때 지형도를 같이 뭐 해야 됩니까? 고시를 해야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았죠? 좋아요. 자,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뭐 한 날?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자, 거기 보니까 8조 도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서 사항에 보면 사망단서가 뭐냐?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고시할 때 지형도면을 고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항에 보니까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일로부터 자, 지역, 지구가 지정이 됐다. 그날로부터 몇 년? 2년 동그라미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 등을 고시해야 되고 지형도면에 고시가 없을 때는 그 2년이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부터 결정 고시된 용도지역의 효력은 잃는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은 그게 달라진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에 대한 지형도를 고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해야 돼.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연녹지를 2종 일반적으로 바꾸는 용도지의 변경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형도를 같이 그림을 다 그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또는 곤란하다 그럴 때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을 고시하고 그 2년 내에 지형도면을 고시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2년 내에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다면 2년이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에 그 자연녹지가 이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이 용도지역의 결정의 효력은 상실하게 된다. 잃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외인데 원칙은 효력 발생일이 언제라고? 지형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 그걸 잊지 마라 이 뜻입니다. 거기다가 4번에 2년 거기 줄쳐두시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지형 도면의 작성하고 것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자, 고시가 되면 도시군 관리계 효력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형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작성을 해서 자, 승인이 필요한데 여기서 도면의 작성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자가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 입안자가 작성하는데 입안자가 우리가 국장도 있고 시도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도 있다 이거야. 그런데 시장 군수가 도면을 작성했을 때는 높은 사람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토부 장관이나 5명, 6명이죠.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이 사람들 6명, 이게 5명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잖아요. 그리고 국자 이런 사람들은 승인 절차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성을 한다. 입안자가 도면을 작성한다. 그거 한번 보죠. 특광특특시장 후수 6위는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줄치고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직접 위반한 경우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면을 작성할 수도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도면의 작성은 8인이 다 하는 거죠. 그 입안자가 다 한다. 그 다음 도면의 승인입니다.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시장과 군수가 도면을 작성했을 때는 높은 사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때 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형도면의 결정 고시된 관리를 대지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지형도면을 뭐한다? 승인하여야 한다. 끝. 그 다음에 지형도면을 승인했을 때는 고시하고요. 그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게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은 먼저 이미 허가 등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겠죠. 그것을 우리가 기득권의 보호라 합니다. 이것을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다 이 뜻입니다. 자, 원칙 줄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뭐한다? 계속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득권의 보호라고 하죠. 자, 이래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자연녹지가 2종 일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아파트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됐대. 아니면 거꾸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이 다시 자연녹지로 되돌아갔대. 그럼 자연녹지로 바꾸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그러면 이미 아파트 허가받아서 짓고 있는 것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기득권의 뭐다? 보호다 이 뜻이죠. 자, 예외. 시가와 조정구역과 줄치고 시가와 조정구역 시자의 동그라미, 수산자원보호구역 숫자의 동그라미, 시수. 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경우는 제일 끝에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3월 이내, 3월 동그라미, 3월 이내에 그 사업 공사의 내용을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신고의 동그라미 계속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말하면 시수 3신이라 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원칙은 신고도 없이 계속할 수가 있는데 계속 사업 시행이 가능한데 그게 원칙이잖아. 이게 원칙. 그 다음에 예외, 시수삼신,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들은 3월 내에 신고한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 신고한 사항이 건축을 목적으로 형질 변경을 했다. 그러면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 형질 변경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땅이 있는데 이렇게 낮은 땅은 이렇게 성토, 도두는 거, 이거 성토라고 하는데 성토하고 높은 땅은 잘라내는 걸 절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땅이 울퉁불퉁한 것을 이렇게 똑 평평하게 고르는 것을 우리가 정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땅 위에 뭔가 덮어 씌우는 것을 우리가 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토, 절토, 정지, 포장. 거기다가 바다를 이렇게 메꾸는 거, 매립하는 거,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거. 자, 이러한 우리가 행위를 몽땅 묶어서 한마디로 부르면 그걸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무슨 변경? 토지 형질 변경. 그럼 여기서 집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형질 변경했어요. 형질 변경했다. 그러면 여기서 형질 변경의 공사가 땅을 고르고 성토하고 절토하고 하는 그런 공사가 완료됐다.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나고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은 건축 허가 해주고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은 할 수 없다.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디귿. 건축을 목적으로 형질 변경 공사 끝나고, 자, 형질 변경 공사 끝나고, 자, 1년 이내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결정이 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고시가 됐대. 그러면 그 시가와 형질 변경 공사 끝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고시가 됐다면 그 고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는 해주고 그 기간 내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렇게 원칙은 계속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외 첫 번째 시수 삼신, 두 번째 바로 3허 3개월 내에 허가 신청, 그다음에 네 번째 16허가 1년 형질 변경 공사 끝나고 1년 이내에 도시군 관리계획 고시가 되면 그 고시가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는 해주니까 16허가, 그 다음에 3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수삼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냥 계속고. 이것이 우리는 기득권의 보호조치 4가지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55페이지로 가서 예제 문제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시 승인을 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자, 이때는 틀렸네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3월 내에 뭐 해야 되죠?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2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까 국시 개입, 국토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니까 국장이 결정하는 건 맞다.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했잖아요. 없다. 틀렸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죠. 틀렸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 다음 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날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옳은 것은 몇 번이야? 2번.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기주지입 협심 결과열 이 절차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됐는데 이게 결정이 되고 5년이 지날 때마다 제대로 정비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걸 재검토하는데 그 재검토 주기가 몇 년마다? 5년마다. 몇 년마다? 5년의 동그라미. 자,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뭐합니까? 재검토 정비하여야 한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구체적으로 재검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군의 정비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면 되겠고요. 57페이지 이제 방금 살펴본 네 가지 계획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의 의, 성질, 내용, 수립자, 입안자, 기준, 수립 절차, 수립 효과, 효과 발생 이런 거를 한눈에 보이게끔 정리해놨죠. 요거를 요약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데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가 프린트 내준 거죠. 그래서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흐름을 꼭 기억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어서 4대 계획의 중요성을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59페이지 4장에 이제 뭐 하는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로 갑니다. 뭐라고요? 자, 용도, 지역, 구역제로 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4장 용도, 지역, 구역제. 자, 그럼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연결합니다. 제 4장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 자,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도입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재 58페이지의 보충학습에 보시면은 자, 자닝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가 도입이 어떻게 됐다는 걸 내가 설명해 놨습니다. 1810년도 나폴레옹이 디컬리의 주택과 공장의 입지를 규제한 데에서 용도, 지역제가 유래가 됐고요. 80년도에 캘리포니아주의 중국인들의 도심의 진출을 막기 위해 중국인들이 그 당시에 유일한 생계가 세탁소였어요. 그 세탁소 입지를 규제를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용도, 지역제가 도입이 됐죠. 그 이후 1916년대 미국 뉴욕시 용도, 지역제 조합 조례 제정 이것이 판례가 등장이 됐고 이 판례가 우리나라의 용도, 지역 즉 현대의 용도, 지역제의 틀이 마련됐다. 그 이후에 26년도 유클리드 판결. 유클리드 판결은 공적인 규제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판결인데 이 유클리드 판결로서 용도, 지역제가 명실공히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편화되게 된 것이죠. 그 우리나라는 26년도 유클리드 판례를 기초로 해서 1972년도에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그리고 62년도에 도시계획법. 자, 이 도시계획법 72년도 국토이용관리법 이 법에서 용도, 지역제가 그때 도입이 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59페이지에 4장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 이게 뭐냐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의 지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용도, 지역 지정의 효과 이런 틀을 딱 잡아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우선 용도, 지역이라는 게 뭐냐,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책에 있는 것과 같이 용도, 지역, 지구제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토지의 특정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로 지정하고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맞게끔 토지 이용에 관한 공법상의 제한, 즉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면적, 밀도 이런 거를 규제함으로써 전국의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양호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공법상 토지 공개념의 수단으로 공용 제한 중 계획 제한에 속한다. 아, 이거 내가 써도 좀 논문에 그럴듯하게 쓴 것 같아요. 이거 나 뺏기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토지 공개념 중에서 공용 제한 중 계획 제한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여기가 토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 토지가 있으면 여기 요렇게 주거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녹지용, 주거에서 이제 여기서 녹지가 있겠죠. 녹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녹지가 있어. 녹지.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보면, 대구시만 보더라도 녹지가 한 40~50%, 50%가 거의 40~50%가 또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한 5%,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한 4~5% 이렇게 해서 딱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용도지역이야. 그럼 토지에다가 일단 토지에다가 각각의 주거용도, 상업용도 이런 각각의 용도가 우리는 쓰임새야. 쓰임새. 용도를 정해놓고 용도를 지정해놓고 그 용도에 맞게끔 토지를 뭐 한다? 이용을 하게 하는 토지 이용의 규제 제도. 아, 이게 용도지역이다. 그럼 이걸 우리가 문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제도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 공개념의 공용 제한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이게 용도지역제라는 거죠. 그 용도지역제는 토지에다가 각각의 용도를 정해놓고 그 용도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일차적인 규정이 용도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원적으로 이 녹지에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취락지구로 지정하네. 무슨 지구? 그럼 여러분, 팔공산 올라갈 때 터널 지나면은 마을이 있죠. 그 무슨 마을이지? 이름이? 그 마을이잖아요. 거기가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인데 거기가 마을이 있으니 그게 취락지구야. 무슨 지구? 그러면 지역 그게 도시니까 녹지야. 자연 녹지야. 자연 녹지고 그린벨트가 있어. 그린벨트고 취락지구야. 그러면 지역, 지구, 구역이 다 아우러진 지역이잖아. 그 지역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취락지구. 여기 이제 주거지역은 경관을 유지해야 되니까 경관지구. 자, 상업은 화재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니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화지구. 이렇게 2차원적으로 용도지역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차원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또 하나의 지역. 2차원적으로 또 지정하는 또 하나의 지역이 우리는 용도지구라는 거예요. 용도지구.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시다시피 자연녹지야. 그리고 취락지구야. 거기다가 지역하고 지구를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는 또 그린벨트를 지어줘. 이게 이제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이제 개발제한구역을 그럼 이거는 이제 3차원적이죠. 지역하고 지구를 한꺼번에 아우러서 그 지역 지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지적으로 특정된 지역에 국한돼 국지적으로 지정하는 3차원적인 지역. 그걸 우리가 용도구역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차원적으로 용도지역, 2차원적으로 용도지구, 3차원적으로 용도구역. 그럼 여기는 용도구역 하면 용도지역하고 지구라는 말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반드시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제한을 강화 완화를 통해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를 통해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해주고 추가적, 부수적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용도지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도지역의 문제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구고, 용도지역 지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용도구역이다. 그럼 1차원적으로 용도지역, 2차원적으로 용도지구, 3차원적으로 용도구역이다. 그러나 지구와 구역은 아무리 까불어사도 결국은 어디 안에서 노느냐? 용도지역 안에서만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용도지역이야. 이게 용도지역이야. 그 다음에 요거 지구야. 그 다음에 구역이야. 무슨 뜻인지 알아죠? 구역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구역은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지구와 지역을 한꺼번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역, 요런 그림들을 하나 그려줄 때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쁘세요? 선생님 바쁘세요? 세계를 자주 보셔서. 지역, 지구, 구역.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요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야.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판례가 손실보상의 유무. 무슨 유무? 손실보상.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물적 공용부담의 공용제한 중 계획제한에 속하다. 줄쳐두시오. 사회보편적인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인 한도를 넘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실보상이 허용되지 않는다. 내가 왜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냐? 아니야.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 이건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좀 모르는 말이 좀 있죠. 네? 수인 한도? 참을 수 없는 정도의 한도가 수인 한도라고. 또 어려운 말. 물적 공용 부담. 또 공용 제한. 그죠? 계획 제한. 그렇죠. 아이고 한두 가지가 모르겠네. 자, 이래 봐요. 내가 저 시간에 강의할 때 우리가 여기 제일 앞에 한번 봐봐요. 제일 앞에 페이지 공법의 개념을 설명할 때 1장 단원 이해하기. 거기에 보면은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이고, 두 번째 부동산 국토의 계획 이용 개발 규제에 관한 행정법이라고 했죠. 맞죠? 거기 오른쪽에 네모 안에 행정법은 부동산공법 토지에 관한 계획법이고 행정의 작용에 관한 법이고 보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용부담에 관한 법이다. 보이죠? 거기다가 인적부담, 물적부담, 계획제한, 사용제한, 사업제한, 공물제한, 보전제한 등 이렇게 적어놨죠. 에? 거기 줄 쳐봐요. 거기 줄 쳐봐요. 자, 그러면 나온 거니까 적었으니까 내가 죄인이지 뭐. 안 적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텐데. 그죠? 이리 봐봐요. 우리가 공용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 행정법이에요. 그럼 공용부담법은 공공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이나 개인에게 심적, 재산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을 공용부담이라고 합니다. 무슨 부담? 자, 그럼 공적 부담, 공용부담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인적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와 재산권에 부과하는 물적 부담이 있다. 자, 그럼 인적 부담, 물적 부담 뜻은 알았죠? 재산권에 부과하는 게 무슨 부담? 물적. 사람에게 부과하는 게 뭐야? 인적 부담. 그럼 인적 부담은 여러분, 선생님 군에 갔다 오셨잖아요. 군에 가서 부역 해봤습니까? 부역. 일하는 거, 부역. 그렇죠. 사역, 뭐 부역 이런 말 있잖아요. 자, 부역, 노역, 물품, 시설 부담, 수익자 부담, 부담금, 수익자 부담, 손상자 부담, 원인자 부담금, 과밀 부담금 이런 거는 전부 다 사람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뭐 한다? 사람에게. 자, 그러면 이게 인적 부담이야. 그 물적 부담은 자, 공용 제한이죠. 무슨 제한? 그 다음 공용 수용, 공용 환지. 자, 이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공용 수용은 공공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이용을 못하게 한다거나 사용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제한을 가하는 것을 공용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용 제한에는 우리는 요렇게 개사사 공보입니다. 그거 내가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공용 제한은 계획으로 제한하는 계획 제한이 있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사용 제한이 있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사업 제한, 그리고 공물 제한, 그리고 보전 제한, 이렇게 개사사 공보 5가지 제한이 있다. 자, 요거는 바로 요거죠. 여러분, 용도 지역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은 자연 녹지야. 그럼 B가 갖고 있는 땅은 제2종 일반 주거야. 여기는 아파트가 싹싹 올라오는데 나는 단독주택밖에 못 세워. 아파트 못 세워. 그게 너무 억울해. 이런 걸로 한 거는,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한 거야.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한 거니까 계획으로 지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본인은 억울하고 그거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참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계획으로 인한 제한이니까 계획 제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 경계선 바로 옆에는 아파트가 올라설 때 나는 단독주택밖에 못 세운다. 억울하다. 자, 이럴 때 손실보상이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럼 손실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손실보상은 이때는 용도지역으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내가 손실을 얻었을 때 난 이걸 왜 손실보상을 못 해주느냐. 아까 거기다가 특별희생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보편적인 제약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사회보편적인 제약에 불과하니까 이때는 손실보상을 안 해준다.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자, 그러면 특별희생이 무엇이고 사회보편적인 제약이 뭐냐. 이거를 그림으로 이해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다분히 학문적으로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도로가에 똑같이 논이 200평입니다. 근데 똑같이 논이 200평인데 여기는 전봇대가 한 그루 딱 심어져 있어요. 맞은편에 전봇대는 논에는 전봇대가 이게 6번이나 심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논이 200평인데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사회 보편적이죠. 이 정도는 특별희생이 된다. 뭐가 된다? 이거는 수인 한도에 받아들이고 참을 한도의 범위를 넘어선 특별희생이 된다 이거야.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손실보상 해주고 이 정도는 누구든지 참을 수 있는 수인 한도에 해당이 되고 사회 보편적인 제약이니까 이 정도는 손실보상 안 해준다. 그러면 용도지역이 내가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아파트를 못 세우게 된 것은 이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손실보상 안 해준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려운 말을 그림 하나로 해결했는데 넘어갑시다. 더 이상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상관관계는 다 보고 난 다음에 보는데 일단 굵은 글씨. 용도지역은 전국의 모든 토지 대상입니다. 무슨 토지?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용도지구는 토지 일부입니다. 빨리 체크하시고. 토지 일부에 하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도 토지 일부입니다.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규제 방법이죠. 용도지역은 일반적, 일차적, 수평적인 규제인데 용도지구는 국지적, 이차적, 수직적, 입체적 규제다. 이 건축물까지 함께 규제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용도지구는 땅을 규제하는 것이고 용도지구는 거기 들어봐. 고도지구는 높이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입체적인 규제, 수직적인 규제라고요. 아, 내가 써도 참 그런 참 잘 쓴 것 같은데 이거는 누가 뭐 알아줘야 뭐. 그다음에 용도구역, 농담이에요.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지정합니다. 거기 들어봐요. 개발을 뭐 한다? 제한하기 위해서 정한 구역이 무슨 구역?
개발제한구역. 우리 대구는 개발제한구역 있죠? 있죠? 그렇죠. 있죠. 압산도 있고 팔공산도 있잖아요. 그죠? 경상북도 상주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까? 상주군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까? 구미시도 있습니까? 봤어요?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6대 광역시밖에 없습니다. 특별시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뭐를 위한 거? 자, 서울이 있다, 대구가 있다 그러면 더 이상은 대구가 뻗어나가면 안 되는 거야. 확산되지 못하도록 뺑 돌아가면서 벨트를 친 거지. 더 이상은 개발하지 마세요. 침범하지 마세요. 녹지를 뭐 해달라? 응? 녹지를 보존해 주세요. 그린벨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도시에 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용도구역, 용도 60페이지. 용도지역은 중복지정이 되어야 한대요. 참 중요한 말. 용도지역은 불가합니다. 절대적으로 중복지정이 안 됩니다. 중복지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좀 동그라미 쳐봐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얼마든지 용도지구는 중복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범씨, 갈릴레오는 지구는 둥글다고 하셨나요? 그냥 넘어가 생각하지 말고 이 지구는 그 지구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중복지정 제한자. 그러니까 용도구역은 중복지정은 원래는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 앞산에 가면요. 그린벨트 편말이 있죠. 그죠? 앞산이 무슨 공원이에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야. 무슨 구역? 그러니까 도시민의 여가선용 이걸 위한 구역, 공원구역이잖아. 그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요.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용도구역이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도 용도구역이잖아요. 따따블로 중복지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원래는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중복지정이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라. 그래서 제한적으로 중복지정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용도구역은 제가 말했죠. 계도, 수시로 입을 연다. 계도, 수시. 계도, 수시. 그래서 그 페이지, 60페이지에 동그라미 1, 2, 3, 4, 5 해가 계도, 수시, 입 이렇게 해놨잖아. 알기 좋게 순서 바로 세워놨잖아. 계도, 수시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관계. 용도지역 지구구역이 지정되는 제약은 사회보편적인 제약으로 손실보상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고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모두가 지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미지정 지역 지구구역이 있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지정과 병행에 관한 내가 아까 그림 전체가 뭐야? 전체가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지구하고 지역에 겹쳐 있는 것이 뭐다? 구역.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 관련된 문제 61페이지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국장이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네요?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구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했는데 미지정 지역이 있잖아. 얼마든지 뭐 신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맞고 방제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는 해당 방대지구의 저감 대책을 포함을 하여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다. 근데 요거는 용도지역 지구구역 다 보고 풀어야 제대로 풀리겠죠. 자, 62페이지 용도지역으로 가는데 조금 쉬었다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